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버스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갖고 자영업 시도하다 퇴직금 날려먹는 양반 몇 명 보긴 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왜 이제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노후 보내시면 되는데 왜 그 회사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나 이제 뭐 퇴직금 같은 걸로 괜히 뭐 해보려고 하다가 시원하게 말아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지금 버스 기사 정년이 만 63세네요. 63세.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공무원 덕이죠. 공무원보다. 공무원이 만 60세까지니까 일반 이제 중공영제 시내버스는 만 63세까지입니다. 아, 근데 괜찮습니다, 볼트모트님.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65세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버스 일을 전년 퇴직했다는 얘기는 이제 살면서 줄곧 버스 일밖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영업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만 계속 쭉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에요. 보통 이제 뭐 교직이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평생 일하다가 나오신 분들, 그리고 저기 버스 일만 하다 나오신 분은 할 줄 아는 게 저밖에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네. 이 버스 퇴직하신 분도 살면서 그냥 버스 핸들만 잡았지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저쪽 일에서는 전문가겠지만 저쪽 외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아는 게 없어. 근데 괜히 뭐 이제 뭐 투자 같은 거 하다 아니면 이제 뭐 사업 같은 거 했다가 날려먹는 케이스 진짜 많아요, 이게. 네. 그럼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저런 사업 같은 거 했다가 날려먹을까? 이게 그런 거 뭐냐 하면 좀 새로운 일 있잖아요. 내가 그 전에 하던 일 말고 새로운 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왠지 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사기치기 쉬운 사람이 저렇게 정년퇴직 하신 분들, 한 직장에서 쭉 일하다가 이제 나이 먹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 사기치기 제일 좋죠. 아마 상가 분양 하신 분들도 정년퇴직 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그 상가 분양 이제 분양 사기 당하신 분들도. 버스 일하고 자영업하고 완전히 다르죠. 정말 다르지. 버스는 이제 정해진 루틴이 있고, 자영업은 루틴이 없고. 버스는 그냥 이제 운전지 잡고 정해진 목적지 안에 안전하게 이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그리고 차고지 들어가고, 이것만 하면 되지만 자영업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예. 버스랑 완전히 다르죠. 버스는 어떻게든 루틴만 돌아가면 월급 나오잖아. 근데 자영업은 영업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많이 벌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버스 운전하는 거하고 음식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저분들은 음식 안 만들 거야, 아마. 버스 일하시는 분들은. 예, 특히나 지금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꼰대가 많잖아요. 저 꼰대분들은 보통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집에서 보통 집안일 아예 안 해요. 보통 엄마가 밥 차려주고 요리해주고 했을 텐데, 전화해 먹고 이제 버스 기사 퇴직하고 갑자기 자영업 한다고 해서 자기 뭐 자영업이면 먹는 거 있지, 먹는 거. 보통 전화할 때 쓰는 게 치킨집 아니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치킨 편의점. 되겠습니까, 저게? 예. 완전 분야가 다른데, 아는 것도 없는데, 저도 해본 적도 없는데 되겠냐고. 잘 안 되죠, 저게. 예. 근데 예나 지금에 저런 분들 많아요. 뭐 공무원 전역 퇴직하신 분들 중에 뭐 이제 자영업 손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투자 같은 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전년 퇴직했으면 연금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쵸,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분들 자식들이 출가했으면 괜찮아. 출가했으면. 근데 자식들이 남아있고 아직 뭐 시집장가 안 갔고 집에 들어간 돈 많고 막 집에 대출금 있고 이러면 연금 가지고 좀 이제 유지가 안 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 뭐 빚이 없고 자식들이 이제 자립해가지고 나가 살고 뭐 밥벌이 하면 사실 연금 가지고 생활이 가능한데, 막 자식들이 집안에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딸린 식구 많고 거기다가 뭐 집에 빚 있고 이러면 연금만 가지고 안 돼요. 네.
뭐 나도 일을 안 하지만 와이프도 일을 안 하고 뭐 이러면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영업 하시는 것 같아. 하지 마세요. 특히나 저렇게 뭔가 고위무 직장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스 기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 같은 거 그냥 끄적거리지 마. 예.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저런 고위무 조직에서 일했던 분들, 일하고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사업으로 뭔가 좀 잘 됐다, 돈 벌었다는 케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괜히 뭐 사업하겠다고 대출받았다가 집 날려먹었다, 아니면 이제 투자 같은 거 누가 속여봐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 퇴직금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 뭐 공무원 조직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뭐 가게 차려 잘 된 케이스는 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뭐 하려고 끄적거리지 마시고, 예. 그냥 가지고 있는 지키시고, 아니면 소일거리를 하시고 해요. 소일거리.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장인분도 광역버스 기사신데 정년퇴직하시고 다니던 회사에서 기존 월급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속 일하신다고 하시네요. 나와봤자 경비 말고 할 게 없고 경비하느니 반값이라도 하시던 일이 낫다고 하시네요. 광역버스 기사? 그러니까 63세까지 일하시고 퇴직하고 버스 일한다는 건데, 근데 그나마 버스 기사분들은 그래도 재취업이 그래도 쉬워요. 재취업이. 그 시내버스 일하다 나오신 분들은 눈을 낮춰서 취업하면 돼. 생각보다 버스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구용지 시내버스 있고, 그리고 광역버스 있습니다.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무정차 버스, 광역버스 있고, 고속버스 있고, 고속버스 정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항버스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출퇴근 버스가 있어요. 네, 출퇴근 버스. 그러니까 보통 정년 끝나고 이제 나이 드신 기사님들이 보통 뭐 하냐면 이제 그 뭐 마을 버스도 있고요. 마을 버스 있고, 그리고 유치원 버스, 학원 버스, 예. 아니면 관광 버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예, 그런 쪽은 정년에 제한 안 받기 때문에. 그 유치원 버스 보면 이제 나이 드셔가 정년 끝나고 오신 분들이 많아, 이게 버스 기사분들 중에. 아니면 이제 왜 공장 같은 데 보면 그 직원 통근버스 있죠. 예, 통근버스 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월급이 좀 적긴 해요. 월급이. 예. 월급 적습니다. 저거 하면. 근데 뭐 먹고 사시는 데 지장 없어요. 저분들이 뭐 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예. 오히려 일은 시내버스 기사부터 더 널널합니다. 저는 일이. 왜냐, 그냥 출퇴근 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남는 게 이제 개인 시간이야, 이게. 오히려 이제 일반적 광역버스나 이제 저 뭐야 시내버스는 시간이 굉장히 빡빡해. 스케줄이 엄청 빡빡합니다. 네. 그래서 경비 일하는 것보다는 저게 나아요. 경비 일하는 것보다는 운전하는 게 더 나아. 네. 출퇴근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대 그때만 있잖아요. 바짝 움직이면 되거든요. 네. 보통 직원들 출근시키고 이제 도착하는데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퇴근할 때 1시간 반 정도. 실근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길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안 되거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저 공장 통근버스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안 돼, 이게. 네. 여유는 많은데 돈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큰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많이 하시죠. 거기다가 이제 뭐 시내버스보다는 운전 동선이 가깝다 보니까. 네. 아파트 경비원도 괜찮지 않을까요? 쭈노님이 잘 모르시네요. 아파트 경비원 요즘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요즘에 아파트 경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경비가 힘들어요, 여러분. 네, 지금 경비하겠다는 분 진짜 많아요. 경비가 왜 있냐면 경비는 교대 근무야. 저 아까 저 통근버스 기사는
통구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일정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공장 그 통근버스는요, 워라밸이 있어요, 이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출근 퇴근한 시간대 한 3시간만 움직이면 된다고. 실제 운전하는 시간 얼마 안 된다고. 예. 보통 저도 예전에 공장 출근할 때 그 통구버스 탔는데 보통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에서 공장이 다 떨어가지고 다시 이제 나오는 데만 1시간 40분 정도? 그러니까 그때 출근 때 움직이고 퇴근 때도 똑같은 동선을 역순 움직이고, 그러면 실제 운전 시간이 3시간 20분이야. 시내버스도 이 정도 운전 시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아침 시간대 한 번 움직이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는 거야. 그냥 뭐 차에 자거나. 그러다가 보통 저희 공장이 잔업 안 하면 5시에 나오니까 5시에 통근버스 오면 이제 한 4시 반 시동 걷어놓고 공장 그 입구 쪽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태우고 나서 다 떨가지고 해서 자기 집 근처에 차를 또 놔둡니다. 예. 자기 집 근처 같은데 차 놔둡니다. 한 6시 한 10분 됩니다, 이게. 그러면 뭐 나머지 그냥 쉬는 시간이야, 이게. 일찍 퇴근하고. 워라밸은 엄청 좋아요, 워라밸은. 예. 근데 경비는 워라밸이 없습니다. 경비는 워라밸이 없어요. 갑질도 많이 당하잖아. 물론 저 통근버스도 직원들 갑질이 있긴 하지만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직원들하고 적당히 친하게 지내면 부탁과 들어주면 사실 태클 걸 일은 없어요. 오히려 기사님도 함부로 이제 뭐라 하면 나중에 욕먹어, 이게. 예. 기사 스트레스 써가지고 막 일 못하겠다 하면 나중에 노조원들한테 존나 욕 엄청 먹습니다. 예. 뭐 기사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기사님 뭐 이제 운전 가지고 막 이렇게 지적질 하잖아. 그거 바꿔버리잖아. 바꿔가지고 또 뭐 통근버스 운전 못하게 되면 며칠 운전 못하잖아. 그러면 그거 막 노조 측에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이거. 네가 뭔데 그 노조 허락도 없이 기사님도 운전 가지고 뭐라 하냐. 근데 경비는 일이 힘들어, 여러분. 경비 만만한 게 아니야, 여러분. 보통 경비가 격일제거든요, 격일제. 격일제 뭔지 아십니까? 보통 아파트 쪽 근무는 다 격일제예요. 시설 관리도 격일제고 경비도 격일제입니다. 격일제 아닌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격일제. 격일제가 뭐냐면 하루 24시간 풀 근무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 아침 9시까지 근무야. 이런 곳이 많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하루 통으로 근무해야 돼. 하루 통으로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경비원 경무실 안에 자세히 보시면 락골락골 침대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새벽 시간 자라고. 근데 잠이 오겠냐고,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 미련 걸리면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이죠. 밤에 뭐 휴게 시간이라 말했지만 뭐 새벽에 뭐 치익에 소란 피운다거나 아니면 뭐 미련 생기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봐야 되는데. 예. 사실 나이 먹고 하실 일은 아니에요, 경비가. 그리고 갑질도 워낙 심하고 보통 아파트 경비 있는 곳은 갑질이 어느 정도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요즘에 갑질 기사 같은 거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갑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갑질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거의 모든 아파트 갑질이 알게 모르게 다 있어. 근데 왜 기사가 안 되냐 하면 만약에 어떤 경비원이 갑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걸 언론에 제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앞으로 경비원 일 못합니다. 그 직업 걸어야 됩니다. 그 걸면서 하실 분들 얼마 있을까, 이게. 내가 앞으로 경비원으로 일 못할 수 있는데 나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거 총대 메고 하실 분들 얼마 있을까? 정말 억울한 거 아니면 사실 웬만하면 그런 아파트 안에서의 갑질 같은 거는 기사가 안 된다 보시면 돼. 짜잘한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경비원 일하시는 분들 할 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단지 내가 이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이게. 아무튼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시면 그 경비원분들한테 너무 이것저것 많이 바라지 마시고, 그분들도 나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 그 일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못 믿어온 게 있어도 웬만하면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퇴직하시고 나오신 분들은 괜히 사업 같은 투자 같은 거 그냥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